나는 자영업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방송하게 된 영희 송영희 인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방송 자영업자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나 꿈과 버킷리스트에 가슴에 품고 사는데요. 저도 또한 청소년 시절에 라디오 DJ를 꿈꾸었었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잘 익어가고 있는 나이에 여러분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취자분들이 되실지 저 또한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서로 소통하고 듣고 싶은 음악과 그리고 함께 좋은 정보도 나누고 전통시장 그리고 누구나 알지만 쉽게 읽기 어려운 책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을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나름 참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영업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의 정의 그리고 직접 경영하는 정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그리고 주위를 경영하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알리는 음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첫 가사를 시 읊듯이 읊혀드릴 텐데 혹시 생각나는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음악이 나오기 전에 시인이 된 것처럼 읊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내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붙잡을 마음이 없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네, 트로트가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핫한 음악이 되었죠. 제가 알고 있는 트로트는 엄마가 어릴 때 그 관광버스를 타고 듣던 그 때로는 송희 선생님이 진행하던 전국 노래자랑에서 듣던 조금은 촌스러웠던 노래로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 MZ세대에게 굉장히 핫하고 새롭고 그리고 신선한 쿨한 음악이 되었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 유행도 돌고 돌아서 유투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오늘 하루 외에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 작가가 없는 DJ, 그것도 이 첫 방송, 또 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이 있네요. 저 또한 사실 노래를 잘 알지 못해서 걱정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와 이 신청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라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명웅 씨는 이 힘들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음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도 팬이 되었고요. 84세인 저희 엄마를 모시고 대전 콘서트를 정말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이 서로의 소통이 단절되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없어서 이 목말라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뭐 코로나 위드 함께 하면서 공연 콘서트 나날이 채워지는 듯합니다. 우리들의 이 목말랐던 정서에 공연과 콘서트가 단비가 되었듯이 저희 나는 자영업자 방송도 단절된 우리 시민 간의 소통의 단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노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댈 탓으로
네, 여러분은 지금 한밭 FM 93.7을 듣고 계십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IT 비즈니스학과장님이신 강태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들으신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죠. 네, 우리 학과장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방송 섭외를 급하게 받고 네. 참 노래 선곡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우연찮게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이 가사 한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네. 시국에 거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어떤 시간이든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저희가 좀 희망을 갖고 걱정하지 않는 또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뜻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간 저도 응답하라가 생각이 나면서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요청해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일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3년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특성화 대학에 3년째 제가 사업 책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라든지 또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발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스토어에 이렇게 입점을 해서 직접 자생력을 또한 그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자생력을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장마다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그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시면서 어떤 이런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매년도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본 사업에서는 약 한 100여 명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이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성과를 또 이루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또 교육생 분들이 정말 많이 그 디지털 쪽에 진출을 하면서 매출 성과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창업을 통해서 온라인 입점을 통해서 저희가 또 수익 창출이라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매출 성과도 있었고 예비 창업자에게 또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는 정말 길을 쫑긋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언제 후에 시작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으로부터 저희가 대전, 충청, 세종 거점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 중에 있고요. 또 다양하게 참여를 원하시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참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좀 교육 특성상 저희가 특성화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챗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아주 핫하죠. 챗봇이 아니라 GPT. GPT.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참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챗 GPT를 활용 겸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든지 또한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하셔서 직접 다 모든 부분이 직접 해보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효과를 이루면서 저희가 나의 상품의 매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5월 16일 오프라인 수업 시작을 1학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진행하게 되겠고요. 본 사업은 1학기, 2학기에서 10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비 창업자 분들도 가능하고요.
올해는 좀 다르게 작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올해는 그 소상공인 분들이 네네. 거의 한 그 교육의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참여는 가능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교육을 못 듣는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아,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가 교육들을 도전하고 듣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가 쫑긋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3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뭐 성공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그 성공 사례라고 하는 척도를 정말 매출로만 볼 것이냐. 자, 그 척도가 가장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매출이 되겠죠. 네,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네, 온라인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카메라 울렁증 있는 분이 라이브 네. 방송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 예. 같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이 디지털 전환 의식, 즉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시장도 정말 그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온라인 시장 진출이 정말 필요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양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직접 내가 쇼핑 호스트가 돼서 물건도 팔아보고 그래서 저희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만 듣게 되지만 직접 내 온라인 스토어를 진행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또한 쇼핑 호스트로서 제가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상품이 어떤 쪽하고 마케팅과 어떤 연령층이 효과가 있는지 또 분석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매출 성과를 위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지역 외에도 충남 지역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기는데 우리 대전 지역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혹시 또 이제 추후에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또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그 소상공인 분들 또 자영업자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항상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포트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 이후 정말 급성장하고 새로운 시장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디지털 전환 의식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의식 뿐만 아니라 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저희가 진행하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통해서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또한 정보를 몰라서 활용을 많이 못 하세요. 맞습니다. 네, 네. 다양한 정보 또 소상공인 그 진흥공단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한 저희 또 대학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성장을 하고 함께 고민하고 진취적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많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함께 걸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 과장님 이야기 정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아쉽지만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학 과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네. 제가 끝인사 이렇게 멘트를 네. 준비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올 한 해 이제 정말 이제 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더욱더 기온이 올라가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지는 기온만큼이나 정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좋은 올 연말에 정말 네네. 푸근한 따뜻한 그 한 해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학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시아의 노래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I'll smile,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Yeah. I put my arm around,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r feelings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Yeah. I put my arm around,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티스트 시아의 Unstoppable, 네, This is Acting. 네, 영어 발음이 좀. 자, 앨범 2016년 곡인데요. 비욘세, 셀렌디온, 리안나 이런 만든 최고의 작곡가로 모두 나를 비웃어도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게.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나라는 것을 보여줄게. 멈출 수 없어. 난 매우 강해 힘이 넘쳐. 뭐 이런 내용들로 제가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나름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한밭 FM 93.7MHz 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요. 책에서 삶의 길을 묻다. 책 읽어드립니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책을 도움을 주실 분인데요. 우리 유영관 선생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영관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이 코너에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자영업자 유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8년째 돈산동에서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윤수 선생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자,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매우 찾기 힘든 고전 소설. 아, 예. 고전 소설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예, 고전 소설하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추억 여행으로 단편 소설, 한국 단편 소설 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네. 단편 소설이라고 하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책 읽지 못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치 읽은 것처럼. 네, 마치 예, 읽은 마치 것처럼? 읽은 것처럼 네.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 네, 이 기대가 됩니다. 방송만 들으시면 나도 그 책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그 책 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호기심이 생기셔서 이제 원문을 읽어보신다면 이제 더욱더 좋겠지만 하여튼 저랑 딱 한 가지 콕 집어서 기억하시고 나 그 책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 가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말을 정말 한번 믿어보고, 네. 한번 일단 믿어보고 기대를 하면서.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뭘까요? 네. 자, 그러면 책에서 삶의 길을 물으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자고요. 네. 오늘 읽을 책은 제목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아, 네. 동물농장.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네. 예. 안 들어보셨어도 됩니다. 단편 소설인가요? 아니요, 꽤 길어요. 아, 이건 굉장히. 예.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계 고전 소설은 대부분은 장편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 페이지 수가 완역본으로 한 500쪽 정도 되는. 네, 갑자기 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500페이지. 예, 이 동물농장은 500쪽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은 있는 책인데 제가 한 부분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작가는 조지 오웰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지 오웰이 이 살았던 시대가 2차 대전 이후에 네. 소련에서 스탈린이 독재를 하던 시대였어요. 아, 독재. 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보기에 이 소련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까지는 좋아. 근데 네네. 스탈린이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저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소련을 비판하고 싶은데 그때 소련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방국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방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동물로 돌아서 비판을 합니다. 아, 동물을 이용해서 비판을 소리를 그래서 했다. 예, 그래서 이솝우 아시죠? 네, 이솝우화. 예, 이솝우화가 왜 우화냐면 네. 동물이 주인공이어서 우화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동물이 주인공이면 다 우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동물농장도 조지 오웰이 동물을 주인공으로 우화로 씁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스탈린을 직접 비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돌려서 깐 거죠, 말하자면.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품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자, 모든 소설은 제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자, 제목이 뭐였죠? 아, 네, 맞아요. 동물농장. 네, 동물농장. 네. 그러면 동물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사람을 비유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동물들이 있는 네. 농장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예, 간단하죠. 네. 동물들이 농장에 있다. 그런데 동물들이 과연 그 농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예, 그럼 동물들이 농장에서 벌이는 일이 그 내용인데, 네. 자,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네. 자, 인간에게 착취당했던 동물. 자, 그럼 동물이 농장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동물들이 나오느냐? 인간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동물들이 네네.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 네. 더 이상 착취당할 수 없다. 네네. 자, 예를 들면 소가 젖을 짜요. 네네. 그런데 그 젖이 네. 누가 먹죠? 송아지가 먹나요? 사람이 먹죠. 그렇죠.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우유를 팔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영감이라는 사람이 네. 어느 날 연설을 합니다. 네. 야, 동물들아, 니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너네들이 생산한 것을 너네들이 못 먹는다. 인간들에게 착취를 당한다. 네네. 야, 이거 억울하지 않냐? 네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 동물들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맞아, 억울해. 우리는 착취를 당하고 있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이지 영감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선동을 해요. 네. 동물들이 그 선동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네. 공익 광고를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익 광고를 만든 거죠. 네. 혁명의 노래를 불렀고 그것에 모든 동물들이 동의를 해서 인간인 농장주를 쫓아냅니다. 와우. 예, 성공을 한 거죠, 혁명에. 네네.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고. 네, 그래서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이지 영감은 죽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자기네들이 착취당하는 것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동물들이지만 지도자는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때 지도자가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입니다. 아, 네. 나폴레옹이 돼지로 나오는군요. 예, 네. 그래서 좀 이름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판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직접 못 썼다고도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국민 영웅이니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네. 이제 그 동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갖게 되면 이게 뭔가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아, 네. 갑자기 막 가슴에 와닿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독재를 하게 된다. 이게 이 소설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혁명을 일으킨 돼지 나폴레옹이 독재를 한다. 예, 어렵지 않죠? 네네네. 네. 그래서 독재자 스탈린은 돼지 나폴레옹으로, 레닌은 메이지 영감으로, 그 다음에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는 스노우볼로 표현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상징적인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자, 우리는 콕 집어서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자, 독재자 스탈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네. 자, 거기서 조금 양념을 치신다면 메이지 영감, 레닌, 아. 스노우볼, 트로츠키 아, 네. 이 정도까지. 트로츠키는 이제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내용은 끝.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쉬운 동화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네.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 딱 한 부분만 읽는다면 바로 이 문구. 네. 네. 그럼 자, 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법을 만들어요. 7계명이라고 해서 7가지 계명을 만드는데 자, 요거 사회자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네. 7가지 계명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자, 그런데 이 돼지 나폴레옹이 권력을 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네네. 바로 이 7가지 계명을 네.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다 바꾸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아주 작은 문구 하나를 바꿉니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 계명이 2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더욱 좋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아주 한 단어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해서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꿉니다. 네. 자, 평등에 어떤 동물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평등이라는 말 자체에는 모든 게 들어가는데 어떤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조금 더 평등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네. 예, 이렇게 조금씩 법을 바꾸는 게 바로 독재자의 통치 수단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법을 바꾸는데 동물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거죠. 아, 네. 문맹의 시대가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고 바꾸더라도 알아채지도 못하니까 나폴레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약간 똑똑한 동물들이 비판을 하려고 하면 이제 비밀 경찰로 개를 기르거든요. 아, 네. 그 개를 풀어서 그 비판한 동물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혹시 약간 비판하는 동물은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동물들이 있으면 통제를 하는 거죠. 권력과 비밀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다 읽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왠지 이 사회 안에 좀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결국엔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네. 이 작품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인데요. 네. 자, 독재자 돼지 나폴레옹을 통해 우리는 독재자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봤죠. 아, 네. 네. 법을 바꿨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네. 언론을 통제했고 비밀 경찰로 공포 정치를 했다가 내용이면 자, 그럼 주제는 뭘까요? 주제어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독재, 그렇죠. 네. 독재자 스탈린에 대한 비판. 아,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아, 네. 네. 자, 그럼 비판만 하고 책을 덮는다면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우리는 네. 자, 여기서 삶의 길을 묻고 답을 얻어야 하니까요. 네. 야,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그러게 그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챗 맞습니다. GPT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하면 좋냐면요. 네. 독재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시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자, 이게 민주시민.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럼 나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내야 되는 겁니까? 아,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내가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공포 정치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독재하에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민주시대에서가 아니고 독재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높여야 되나요? 네. 언어의 온도를 1도만 높이시면 자,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독재자가 법을 바꿨죠. 네네. 그럼 우리는 그 법을 바꾸는지를 감시하면 됩니다. 아, 감시. 네. 그다음에 독재자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죠. 네네. 그래서 법이 바뀌는 걸 몰랐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뒤집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네. 독재자가 법을 바꾸는지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 이제 뭐 여기서 무슨 교육이라고 해서 뭐 네. 대학, 석사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언론이 통제를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면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 그 눈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책 다 읽은 거예요. 네, 지금 뭐 500페이지는 아니더라도 400페이지 정도를 우리가 이 짧은 네. 시간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의 목소리를 내려면 네. 좀 언어의 온도를 높여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귀 동량도 좀 해서 이런 FM 한밭 FM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책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화로 쓴 이유는 스탈린을 직접 비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돌려서 비판한 것이고요. 네. 자, 등장인물 세 등장인물 정도. 네. 나폴레옹, 네. 스노우 영감, 네. 어,
메이지 영감, 네, 메이지 스노우볼, 영감. 네. 메이지 영감 이렇게 세 네, 등장인물. 제가 딱 찍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는데 아, 네.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제는 독재자 스탈린에 대한 비판. 비판. 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길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네. 교육, 그다음에 비판할 수 있는 용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한 권 다 읽으셨습니다. 자, 들으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머리를 채웠으니까 다시 한번 또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살며시 네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다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한파래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라랄라랄 꽃눈이 내려요. 옷장 가득히 싱그러운 설렘이 하나 둘. 아껴둔 마음껏 입고서 널 만나러 가요. 살며시 네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다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판파래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때론 빗방울 떨어져 잠시 우리 옷깃을 적셔 찡그린 날도 있겠지만 상상만 해도 찬란한 꿈을 꾸는 거야. 하늘에 꽃눈이 내려 여기저기 날려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행복해요. 꿈 그렸던 만큼 소중히 내가 지켜갈게요. 그대와 함께하는 사랑스런 날이야.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판파래를 울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따스한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라랄라랄 꽃눈이 내려요. 네, 다비치의 팡파레를 듣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 곡이 아닌데 첫 방송이니만큼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실수를 하지만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넘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대전의 작가분들 아니면 대전의 시인 아니면 대전의 동화 이런 대전을 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소망이 갖고 있어서 이번 가정의 달 5월이라 가족 이야기를 다룬 동화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작가 이은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고 아동문예 문학상, 세계동화문학상, 아동문화 평론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현재는 한남대학교 국어국문 창작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해요. 지은 책으로는 콧구멍 속의 비밀, 아이야 별이 되어라, 빼앗긴 일기, 꿈꾸는 코스모스, 양꼬치 사총사의 지옥 대탐험, 대머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별은 떠 있다. 우리 아빠가 된 나무백수 이렇게 다양한 20권 가까이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집필을 하신 아직 솔로이신 아가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꽃게 가족이라는 동화책을 가볍게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동화구연 꽃게 가족을 우리 유영관 선생님과 함께 동화구연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엄마, 바닷가 마을 싫어요. 이사 가요. 아기 꽃게가 모래밭에서 투덜거렸어요. 바닷가 모래집이 얼마나 좋은데 이사를 가니? 엄마 꽃게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아, 이곳은 너무 심심해요. 진호랑 진주가 살고 있는 서울로 가요. 아빠. 이번에는 아빠의 팔을 잡고 졸랐어요. 작년 여름 진우랑 진주는 바닷가로 여행을 왔어요. 이야, 귀엽게 생겼다. 진주는 모래밭을 기어가는 아기 꽃게를 보고 좋아했어요. 진호는 아기 꽃게의 몸을 간지리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귀여운 아기 꽃게는 어떻게 하지? 서울로 데리고 갈까? 진주가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랬다가는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진호의 말에 진주는 꽃게에게 입을 맞추고 모래 위에 올려놓았죠. 아기 꽃게도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어요. 그날 이후 아기 꽃게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윗마을에만 가도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엄마 아빠랑 편하게 살자. 엄마와 아빠는 아기 꽃게를 달랬어요. 싫어. 혼자서라도 서울에 갈 테야. 그날 밤 아기 꽃게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영차, 영차. 아이들을 만나러 꼭 서울에 갈 거야. 아기 꽃게는 아침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해 기어갔어요. 호호호호, 꽃게잖아. 털보 아저씨가 아기 꽃게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꽃게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을까? 아침 낚시를 하던 아저씨가 군침을 삼켰어요. 안 돼. 난 매운탕 되게 싫어요.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기 꽃게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이구, 내 발가락. 털보 아저씨가 펄쩍 뛰었어요. 아빠 꽃게가 털보 아저씨의 맨발을 꽉 깨물었어요. 어이구, 내 발가락. 이번에는 엄마 꽃게가 다른 발을 앙 깨물었어요. 털보 아저씨는 털썩 주저앉아서 빨갛게 부은 발가락을 호호 불었어요. 아가야, 빨리 도망쳐.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을 테니 어서 숨어. 아기 꽃게는 울면서 도망쳤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바위 틈에 숨은 아기 꽃게가 엄마 아빠를 걱정했어요. 우리가 곧 너를 데리러 가마. 아기 꽃게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불렀어요. 네. 자, 이 소라뿡 창의성 시리즈라는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창작 동화를 통해 유아의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언어, 사회성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기 꽃게는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무사히 부모님이 도망을 쳐서 꼭 만났기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매운탕이 꼭 되지 않고 안 되죠. 꽃게의 발로 엄마 아빠를 꼭꽉 물어서 가족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5월 어린이 어버이날만큼 가족들과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목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음악도 한 곡 듣고 갈게요. 자, 홍진영이 불렀네요. 원령 대표 아적심 기다리는 마음 먼저 노래 듣고 오실게요. 내 맘이 좀 다 돼가죠. 그대만 몰라요. 내 가슴 속에 애타는 이 맘 그댄 모르잖아요. 참 나빠요. 못됐어요. 왜 모른 채
곡이었습니다. 영화 천밀밀에 나왔던 음악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어떠셨어요? 조금은 위로가 되고 또 조금은 용기가 되고 좀 지혜가 되는 그런 방송이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유영원 선생님 처음 또 이렇게 앞으로 쭉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 네. 네, 이렇게 첫 시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도 다시 꼭 만나기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다시 또 준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나는 자영업자, 여러분 한밭 FM 93.7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